여러분, 우리가 알던 세상은 이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소 냉전 시대의 양극 체제, 혹은 미국이 중심이었던 단극 체제, 이런 익숙한 규칙들이 지금 와르르 무너지고 있거든요. 오늘 정말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한 나라가 어떻게 떠오르고 있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무국화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말해서 전 세계의 경찰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누구도 나서서 분쟁을 책임지고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나라가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 바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그림 한 장이 지금의 무국화 시대를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안정적이었던 국제질서라는 거대한 유람선은 가라앉아버렸고, 이제 우리 모두는 이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각자 작은 뗏목 하나에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바로 그런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아니, 근데 이 엄청난 혼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시작은요, 냉전이 끝난 후에 찾아온 아주 거대한 착각, 평화라는 환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냉전이 끝나니까 서방 세계는 이제 승리에 완전히 도취해버린 거죠. 야, 이제 역사는 끝났다. 더 이상 큰 전쟁은 없을 거야. 이런 달콤한 낙관론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평화의 착시입니다. 폭풍이 오기 직전의 그 고요함처럼 이 잘못된 안도감이 결국 전 세계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서방이 이렇게 평화라는 꿈에 취해서 방위 산업을 막 해치하고 있을 바로 그 순간에 지구 반대편에선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북한과 대치하면서 단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말 그대로 한쪽은 잠들었고 다른 한쪽은 늘 깨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 세계 안보에 생긴 이 거대한 구멍을 메울 정말 누구도 예상 못했던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네, 바로 잠들지 않았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한국을 끊임없이 위협했던 바로 그 북한의 존재가 역설적으로는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전 세계가 무장 해제를 외치는 동안 한국의 방위산업과 조선업 생태계는 단 한순간도 멈출 수가 없었죠. 항상 실전을 대비하면서 그 누구보다 강력하고 탄탄한 기반을 다져온 거예요. 이 전문가의 말이 진짜 핵심을 찌릅니다. 준비된 방산 생태계는 우리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가 뒤늦게 무기와 배를 구하려고 막 헤맬 때 주문 즉시 공급이 가능한 준비된 파트너는 오직 한국뿐이었던 겁니다. 좋아요. 그럼 한국의 이 성공 방정식, 이른바 K성공 공식의 비밀은 대체 뭘까요?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K방산의 성공 비결,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속도, 뛰어난 가성비, 그리고 철저한 신뢰성. 특히 폴란드 사례를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이 그거 몇 년은 걸려요 이럴 때 한국은 1년 안에 드립니다. 약속하고 진짜 그걸 지켜내버린 거예요. 이건 단순히 좀 빠른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경쟁 자체가 안 되는 레벨인 거죠. 근데 이게 육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진정한 기술력이 빛을 발하는 곳은 따로 있어요. 바로 거대한 바다, 조선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숫자, 이거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16분의 14.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최근에 발주된 최고급 기술의 LNG 운반선 16척 중에 무려 14척을 한국이 싹쓸이했다는 겁니다. 이건 점유율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독점이 가능할까요? 비결은 바로 맞춤형 대량 생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고객사마다 다른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전부 다 맞춰주면서 동시에 공장처럼 여러 척을 찍어내는 이 능력, 이게 바로 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한국 조선업의 심장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성공 스토리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죠. 이 눈부신 성공 뒤에는 마치 5년짜리 시한폭탄 같은 아주 거대한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어쩌면 가장 불편한 질문이 이거죠. 과연 이 황금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대답은 정말 냉정합니다. 5년이면 기술 격차는 사라질 수 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예측이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최대의 위기다. 지금 성공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위협이 단지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뿐만이 아니에요. 안으로는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가 있고요. 밖으로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들을 안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위협들이 지금 한국을 향해 동시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봅시다. 문제점, 기회, 그리고 위협까지 다 살펴봤어요. 그럼 이 혼돈의 시대에 한국이 가야 할 새로운 길은 대체 뭘까요? 이제 미래 생존 전략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한국이 성공했던 방식은 아주 명확했어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을 딱 정해놓고 그들을 미친 듯이 따라가는 빠른 추격자, 즉 패스트 팔로워 모델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 모두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잖아요. 더 이상 따라갈 대상도 없고 믿을 만한 영원한 동맹도 없는 거예요. 추격자 전략만으로는 이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추격자가 아니라 아예 길을 만드는 선도자, 스탠더드 세터가 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새로운 규칙, 새로운 기술 표준을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선도자 전략의 최종 목표, 그게 바로 초격차입니다. 그냥 좀 앞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경쟁자들이 아예 따라올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기술의 벽을 쌓는 겁니다. 이것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생존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모두가 자기 뗏목 위에서 표류하는 이 거친 바다 위에서 과연 한국은 모두에게 가장 튼튼하고 빠른 배를 만들어주는 세계의 조선공이 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